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우리는 앞서 2006년도에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자, 일단 그 서블릿과 JSP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배우신 자바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실 때 서블릿이나 JSP 속에서 표현되는 자바의 기본적인 형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강좌를 녹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외부의 연결 요소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 언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했었고 이러한 프로그램 동작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리기로는 컴퓨터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되겠죠. 지금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약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바라는 것도 새로운 아이콘으로 해서 하나를 등록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이 영역상에서 과연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는 단순한 기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이 하드웨어는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드웨어가 어떠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거나 혹은 소리로서 사운드가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컴퓨터의 내용부에서는 우리가 이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그 특별한 신호라는 것이 바로 0과 1이라는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0과 1이라는 신호를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신호로 0.5V를 흘리고 혹은 1V를 흘리는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컴퓨터를 이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0과 1이라는 이러한 신호가 0.5V와 1V의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주냐? 바로 그것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 바로 0과 1을 다이렉트로 생성을 시켜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환경을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부르고요. 0과 1이라는 숫자 이외에 인간이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형태의 언어가 바로 하이 레벨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자바라는 이 언어는 바로 하이 레벨 랭귀지의 한 종류고요. 이 하이 레벨 랭귀지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형태의 언어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16진수로 해서 숫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쫙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인간이 바로 판단을 해내거나 저게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면상에 뭔가를 프린트 하십시오. 그러면 프린트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날리고 그리고 소리를 외부로 표출해 주십시오. 사운드 아웃 이러한 명령어를 내린다든지 하는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언어가 바로 하이레벨 랭귀지고 이러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바라는 언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언어들은 상당히 그 수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1940년대에서부터 2011년 지금까지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 바로 언어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훌륭한 언어들도 이제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니악, 그 다음에 포트란, 그리고 코볼, 그리고 CPL, 베이직, B 언어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신 언어가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70년대에 나온 파스칼, C 언어, C 언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스몰토크, 그 다음에 SQL, C++, 그 다음에 요즘 아이폰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브젝티브-C, 그 다음에 Perl, 그 다음에 Python, Visual Basic, HTML, 그리고 Ruby, 그 다음에 Java, 그리고 델파이, 자바스크립트, PHP, C#, Visual Basic, .NET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 언어들입니다. 상당히 언어가 많죠. 지금 검은색으로 그냥 제가 색칠을 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의 언어들도 역시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리고 유명해졌었던 그러한 언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대부분 고급,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형태의 언어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기계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도 여기에 다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 언어는 95년도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보통 앞서서 보신 내용 중에서 언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언어는 C 언어나 C++, 오브젝티브 C 이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바 언어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어의 생명주기라고 보면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생명주기라고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그 주기를 다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바나 C 언어나 C++ 그리고 오브젝티브 C와 같은 것은 그 생명주기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러면 그렇게 생명주기를 뛰어넘은 언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다른 언어는 차지하고라도 자바라는 이 언어는 그러한 생명주기를 바로 오픈소스를 통해서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오픈소스라는 것은 소스 그 자체를 누구나가 수정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다라는 거고 그 소스를 누구나 파헤쳐서 다른 언어로서 만들 수 있도록 형태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반 개발자들이 보통 자바 언어를 가지고 처음 도전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라는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 자바에서 표현하는 언어 영역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자바 언어와 함께 다른 것들, 다시 말하면 자바와 호환이 가장 잘 되는 형태로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바가 자신의 생명주기를 뛰어넘은 가장 주된 역할을 해준 영역이 바로 오픈소스라는 프로젝트의 계열들이었습니다. 오픈소스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아파치나 MySQL, 그 다음에 리눅스, 파이어폭스, 파일질라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영역들이 전부 오픈소스로 구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오픈소스를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다시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오픈소스들은 바로 자바의 진영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바와 함께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자바와 호환성이 가장 잘 맞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리눅스하고 그 자바의 상징인 듀크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아이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계열의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바와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잘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는 바로 그러한 오픈소스 계열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일단 요즘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떠나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언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없겠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은 일단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 그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나열이 되어 있더라면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월드와이드 웹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이러한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한데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바로 다음과 같은 브라우저들입니다. 브라우저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크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역시 이 영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러한 웹브라우저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웹표준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나머지 다른 웹브라우저들을 사용해서 웹표준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호환성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것을 무시하고는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월드와이드 웹과 자바는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월드와이드 웹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언어도 정상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바라는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웹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웹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바가 했던 일은 단지 웹 클라이언트,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이러한 웹 브라우저들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클래스가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클래스가 모든 정보를 받아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로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결과를 또 리스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게 응답을 알리는 이런 형태로 처음에 구성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바라는 언어 내부에서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현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너무 어렵게 다가서더란 얘기입니다.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CSS와 같은 손쉬운 스크립팅 랭귀지 혹은 태그 랭귀지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바라는 객체의 개념, 다시 말하면 클래스의 개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 언어가 바로 스크립팅 형태의 언어로 JSP라고 자바를 자동으로 구성해 줄 수 있는 스크립팅 언어로서 하나의 랭귀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진영에서는 JSP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어렵게 웹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웹 브라우저들에서 웹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웹 컨테이너가 어떠한 로직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웹 서버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다시 사용자의 화면에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바를 통한 스마트폰이라는 영역도 역시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바 진영에서는 만들어 두었죠. 이러한 자바의 주변을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통캣이라든지 아니면 제이보스, 그 다음에 스트러치 등등의 프로젝트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자바와 가장 호환성이 뛰어나고 자바를 웹 프로그래밍의 강자로 만들어준 역할을 해준 거죠. 웹을 위한 언어들은 자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자바나 퍼나 아니면 C, C++, 파이썬, C#.net, 비주얼 베이스.net, 베이징 이러한 것들이 전부 웹을 위해서 통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서는 실제 웹상에서 표현되는 언어로서 여기에 보시면 HTML, 그 다음에 DHTML, XHTML, 아작스, 제이슨 이러한 것들이 웹에서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언어들이 웹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교재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두었냐면, 첫 번째 챕터는 기초편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HTML,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XML, 애플릭,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웹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언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할 때 혼자서 개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협력 개발에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와 CVS, 그 다음에 엔트,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 등도 역시 1편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바 기초를 배울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MVC 패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블릿을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법을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이러한 서블릿을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려운 점을 스크립트 형태로 해결하는 JSP라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이 교재를 구성할 때 앞쪽에 기초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까 책의 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서블릿 편에서는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두었고, JSP를 할 때는 이 서블릿에서 이미 학습을 했던, 이해를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약간 확장된 개념으로 JSP 내용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서블릿 편을 듣지 않고 JSP 편을 바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약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블릿 편을 꼭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즘은 무엇이 많이 쓰이느냐? 서블릿이 많이 쓰이느냐? JSP가 많이 쓰이느냐? 당연히 JSP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JSP만 학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당면을 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블릿 편에 약간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서블릿으로 구성된 것들이 모두 JSP로 다 표현이 된다라는
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책을 구성할 때 제가 많은 부분을 기초편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JSP에서 새로운 기술 혹은 웹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여기 프리렉의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제 책 자바를 넣어놨는데 자바가 아니라 일반적인 웹과 관련된 다른 교재들을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동영상 강의,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은 교재에 없더라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접근을 하셔도 될 거고요. 물론 여기 이분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프리렉 동영상 강의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러한 화면이 나오길래 하나를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 코엑스나 아니면 엘타워 같은 곳에서 세미나가 많이 열리죠. 그러한 곳에 무료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JSP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내용 혹은 자바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획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번 동영상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웹 프로그램은 그 기반 지식이 튼튼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VS,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확실하게 해두고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사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한 가지를 만드세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자바를 통해 학습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웹 프로젝트는 어떻게 수행하는 건지를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나 세미나 아니면 웹 서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으시고 그리고 신기술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부를 하시면 웹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부터는 정상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의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